섬의 신비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그는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왔다. 사진을 빌려 제주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삶의 애환까지 이야기하는 사진가 강정효. 이 모습들을 보면서 대자연이 아니면은 제주의 신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30여 년) 사진 인생이 풀어놓는 가슴 벅찬 제주를 만나본다. 제주섬 동쪽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김영 해안이다. 사진가 강정효의 렌즈에 들어온 것은 해안가의 용암바위. 빵 껍질처럼 부풀어 오른 모습이 인상적인 투물러스다.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 아니고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체를 프레임 안에 넣는, 저는 단순하게 그 사진으로 담아낼 뿐이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바다에서 태어난 제주. 섬 어디를 가나 화산의 걸작이 살아 숨쉰다. 거칠지만 아름다운 자연이 그에게 셔터를 누르게 했다. 땅은 그 면적은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다양성이죠. 전 세계에 있어야 될 그런 요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갖추고 있다. 결국은 제주만큼 다양성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좀 드물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도에서 그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다 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운이죠. 기자 출신의 강정효는 그동안 제주 땅의 아름다움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섬 구석구석에서 숨겨진 진주를 발견하듯 쉼없이 찍고 써내려왔다. 그중 하나가 제주 돌담이다. 돌담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월정리 돌담을 찾았다. 낮고 휘고 끊어질 듯 이어지며 섬을 누비는 제주 돌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돌담은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이 중첩되는 이런 느낌하고, 또 하나 돌담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곡선이죠. 그 곡선을 어떻게 잘 살려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효가 돌담 작업에 집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세월에 밀려 사라지는 돌담이 안타까워 부지런히 렌즈에 담았다. 검고 긴 돌담. 굽이진 돌담 안에서 농부의 시간이 흐른다. 십수년 전의 풍경이지만 애틋하고 아득하다. 먼 옛날 힘겹게 쌓아올린 검은 돌빛의 강렬함이 살아 숨쉰다.
강정효에게 제주 돌담은 풍경 그 이상의 의미다. 제주 돌의 특징이 이 돌과 돌 사이에 이 틈새가 있다는 건데 바람을 찢는다. 뭐 다시 다른 표현으로 파풍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 틈새로 바람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돌담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돌담을 보면서 그 척박한 자연 환경을 이겨냈던 그 선인들의 그 개척 정신 그리고 그 지혜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돌담 너머의 바람과 지혜와 섬의 숨결을 찍어온 강정효. 그의 렌즈가 붙잡은 섬 땅은 그래서 눈물겹다. 강정효에게 돌이란 끊을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다. 망자의 무덤을 감싸 안은 돌, 산땀을 찾았다. 무덤 곁에 자리 잡은 동자석을 찍을 참이다. 동자석은 죽은 자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제주 사람들의 오랜 믿음의 상징이다. 마치 예를 갖추듯 몸을 낮춰 정성껏 셔터를 누른다. 갈 때마다 없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추정하기로는 제주도 전체 동자석의 한 절반 정도는 도난당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사라지는 게 많은데 온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고마운 일이죠. (90년대) 촬영한 동자석 사진이다. 지금은 아예 없거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다. 강정효의 사진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그것이 바로 강정효가 사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술은 기록이 되고 다시 기록은 예술이 된다. 예술이다, 기록이다 이걸 구분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을까. 결국은 뭐 기록물도 오래 시간 지나다 보면은 다시 뭐 예술 작품으로서 재해석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작품성이 뛰어나다 아니면 예술성이 뛰어나다 그 부분보다는 기록에 충실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효의 작업실이다. 슬라이드 필름을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제주의 무속신앙, 굿 현장을 찍은 필름들이다. 그는 1990년대부터 제주 굿판을 쫓아다녔다. 7만 장에 이르는 그의 필름 안에는 신에게 의지해온 섬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기록돼 있다.
강정효는 이 사진들을 엮어 곧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그의 굿작업은 이제 기록을 넘어 제주 무속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해내고 있다. 웅장함이나 그 단골들의 그 정성이 상당히 엄격했거든요. 저희들 카메라, 어쨌든 저희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요즘은 보면은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거의 하나의 공연을 보는 느낌 들 정도로 이제 많이 개방되고, 또 그 중에는 아예 축제화된 곳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죠. 조천읍에 자리한 와을당이다. 신이 머무는 집이다. 신당 한가운데 서 있는 팽나무. 영험한 기운이 깃들었다 하여 신목으로 섬겨왔다. 셔터를 누르던 표정이 무거워진다. (400년의) 나이를 먹은 팽나무도 신당도 세월에 많이도 변했다. 육지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에 아름드리 팽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 촛불을 켜놓고 가는 바람에 그 화재가 발생해서 나무가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결국 작년에 여기 있던 팽나무까지 쓰러지는 비운을 맞게 됐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남긴 생채기. 잊혀지고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제주의 오랜 풍경들. 강정효의 사진은 그 자체로 시대의 기록이다. 모처럼 한라산을 찾았다. 한라산은 그가 가장 애착을 갖고 찍어온 대산이다. 수백 번 왔다고 해야죠. 2003년도에 그 한라산 책자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가 한 400회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 당 2003년 시점에서. 근데 그 이후까지 하다 보면은 한라산 숱하게 다녔죠. 강정효는 신문 기자 시절 산악 등반대를 취재하며 자연스레 산에 매료됐다. 그 후로 한라산 학술 조사 등을 책임지며 산을 올랐고 그 결실을 세상에 내놓기도 했다. 오래 볼수록 정이 들듯 지금도 한라산은 그의 걸음을 불러 세운다. 워낙은 날씨 변화가 많으니까 한라산은 또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더더욱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한라산 아무 데서 봐도 다 똑같지 않냐 여기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날씨 영향에 따라서 또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요즘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여름날부터 눈 내린 겨울 한라산까지
크고 웅장한 기백에서 작고 여린 생명력까지 한라산 구석구석을 담아왔다. 그의 산사랑은 유난하다. 시내에서 멀고 외진 이곳에 작업실을 마련한 것도 멀리 올려다 보이는 한라산 풍경에 반해서다. 행복한 감상에 젖어있던 그가 갑자기 분주해졌다. 요즘 그의 촬영은 늘상 작업실 옥상에서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멀리 먼 곳에 가서 작품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고 바로 제가 작업하는 이 작업 공간에서 보는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또 색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넉넉하고 깊은 가슴. 제주 사람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 내 집 앞마당에서 봤음직한 낯익은 모습이다. 그래서일까 강정효의 한라산은 마치 고향의 향수처럼 포근하고 따뜻하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물오른 6월의 어느 날, 강정효가 계곡을 찾았다. 태고적 신비가 가득한 광녕 계곡. 이 황홀한 자연의 품 안에서 강정효가 집중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바위다. 무표정의 바위에서 그는 뜻밖의 것을 발견해낸다. 용암이 굳어진 바위 하나가 다시 또 새로운 형상으로 재탄생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제주도를 이야기할 때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신이 많다는 얘기죠. 신이 다 어디 있느냐. 저는 이런 자연 곳곳에 그 신이 좌정하고 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에서 형상을 찾아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비바람이 새긴 자연의 흔적에서 강정효는 신의 얼굴을 보았다.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신의 얼굴 작업은 그의 사진 작업이 크게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 저 부분. 평론가들 사이에서 제가 그 이전까지 작업하고는 또 다른 작업이다. 그 이전까지 작업은 다큐멘터리 중심으로 기록의 관점을 많이 뒀는데 이번 작업은 그 자연의 그 바위라는 대상물을 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작업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얼굴 사진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섬을 순례하듯 제주의 자연을 대했던 정성과 노력에 대한 자연의 보답인 것이다. 제주도에 있는 계곡은 거의 다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이 돌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온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또 생각지 않은 예전에 봤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제가 촬영한 사진들도 남들은 또 제가 못 본 모습을 거기서 다시 찾아내더라고요. 뭐 이런 데서 신을 찾을 수 있다면은 조금은 그 자연에 대해서 경배하게 되고 우러러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좀 지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이제 제주의 자연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돌 한 점, 풀 한 폭이 소중함을 느꼈다면 당신도 이미 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는지도 모른다. I'm not like them, back in Britain. The sun is gone, I had a light, the day is done. 섬에선 바다가 지척입니다. I think I'm done, maybe just happy, 라이딩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죠. think I'm just happy. 예술가한테 있어서 삶도 저는 작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있게 살아야 멋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주의 바다는 백자의 푸른 빛을 닮았는데요. 운명처럼 고향으로 돌아온 건 섬의 푸른 풍경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는 제 감성의 거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백자 작업에 매료된 이유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유학 생활이라든지 타지 생활을 하면서 이 고향을 그리는 그 마음이 항상 바다라는 이미지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주어지는 소재인 파도, 너울을 작품으로 좀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출렁이는 파도는 매혹적인 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미학을 구현해내는 도예가 고용석. 그의 깊고 치열한 여정을 만나봅니다. 부모님 과수원에 마련한 작업실. 용석 씨는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듯 낮 시간의 대부분을 작업실에서 보내는데요. 평소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가 스스로 세운 규칙입니다. 도예는 무릇 흙을 빚는 일. 물레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의 기본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전통 백자인 달 항아리를 만들어 볼 참입니다. 크기가 큰 달 항아리는 대칭 모양의 사발 2개를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데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작업. 지난해 연작을 선보인 후로도 꾸준히 달 항아리 제작에 매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예 기술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항아리를 건조시키는 과정, 자칫 너무 빨리 건조시켜버리면 접합 부분에서 이제 금이 가거나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작업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거나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달랑아리를 만들면서 도예에 대한 기술들을 이해하고 또 조선시대 백자의 미학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석의 모든 작품은 전통 백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것을 그대로 재현하진 않는데요. 색과 무늬, 질감을 입힌 그의 연작들은 새롭고 감각적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삼은 점도 눈에 띄는데요. 최근엔 파도를 주제로 삼은 너울 연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레 위에서 자기의 윗부분인 구연부를 변형시키는 방식인데요. 파도의 역동성을 곡선의 형태로 단순화시켜야 하는 작업. 20년간 실력을 길러온 도예가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기존의 깎는 방식이 아닌 그 성형 자체로서 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면서 작업을 했고, 접시나 이런 사발 형태가 오픈적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변형을 하게 됐습니다. 초벌을 끝낸 자기들입니다. 파손되거나 변형된 곳은 없는지 작가는 매서운 눈으로 찬찬히 자기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부지런한 작가는 올해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신작인 너울 연작을 선보이는 자리. 어서 오십시오. 부모님도 오셨는데요. 너무 고생들 많이 했다. 어서 보십시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막내 아들을 오늘은 특별히 격려해주고 싶으셨답니다. 푸르스름한 색깔들을 강조해서 아들이 땀 흘리며 빚은 작품을 유심히 보고 또 보시는데요. 이건 무슨 분이다. 나이 낯설은 페랭이 있는데 누구 건빌맨 페랭이. 그 페랭이를 뒤집는 거지. 이게 무슨 작품인가. 설명을 들으니까 좀 기특하네. 방해가 될까 작업실 한번 들여다보지 못한 부모님. 그 마음을 알기에 이 시간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게 뭔지.
제가 도대체 왜 저렇게 멀쩡한 거를 자꾸 휘고 변형을 하는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와서 보시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니까 부모님과 일단 소통을 가장 먼저 하는 게 다른 대중들하고 소통하는데 밑바탕이 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거든요. 바다를 주제로 삼은 이번 전시는 고영석 도예가의 실력과 지향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제주 바다의 빛깔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던 이전 작품들에 비해 너울 연작은 파도의 형태를 통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구현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바다를 가까이 품 안으로 끌어안게 된 거죠. 이게 말거나 구워서 굉장히 단단한데 만들 때는 굉장히 물러요. 그래서 지금 그 고영석 선생님 도자기 보면 밑이 좁고 위에가 넓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고 작품의 어떤 그런 선의 구성과 형태, 색깔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연작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꾀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서입니다. 유약은 용석 씨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연구해온 재료인데요. 어떤 유약을 어떤 방식으로 입히느냐에 따라 자기의 색과 질감이 달라집니다. 작가는 성질이 다른 유약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마를 때 발생하는 균열 현상은 발화 연작의 핵심 기법이기도 합니다. 전통 기법에 착안한 새로운 시도가 작가 고유의 작업 방식으로 재탄생한 셈이죠. 고려 청자에 보면 상감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물에다가 홈을 파서 거기에 다른 색깔의 흙을 짓이겨 넣어서 문양을 표현하는 건데, 제가 유약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흙이 아닌 유약을 상감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된 건데, 백자를 형성하고 있는 뼈대인 백토라는 그 흙에서 주는 색감, 요 두 가지 색감의 대비, 유약이 발린 부분과 유약이 치유되지 않은 부분의 그 매트함과의 대비를 준다면 뭔가 문양으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친 질감은 땅과 생명이 뿜어내는 힘으로, 푸른 빛을 띤 문양은 바다와 숲, 돌담으로 이어지는 제주의 풍경으로 거듭났습니다. 백자 위에 섬을 펼쳐내고 싶었던 도예가 치열한 노력은 최고의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도예가는 소통에도 적극적입니다. 포스를 전체를 다 잡아주니까 이 대표는
SNS를 통해서 작업에 관한 소식과 작품들을 알리는데요. 소식을 접하고 구매 요청을 하거나 공방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정말 단순히 예술가가 자기 작품만 만드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당연히 판매나 이런 영업 활동도 해야 되고 아무튼 작품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활동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고 주로 제 작업들을 가지고 뭔가 일상생활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작업 과정들 가끔씩 뭐 집에서 음식 같은 거를 담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손에 들고 입을 대며 사용하는 생활자기. 작품과 별개로 각별히 신경을 쓴 이유인데요. 기능도 모양도 다양한 그릇들은 남다른 고민과 애착의 결과물이죠. 아유 교수님. 아이고, 야, 오랜만이네. 어? 잘 지내셨어요? 아유, 열심히 작업도 하고 그동안. 특별한 손님이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야, 아 여기가 본론이구만. 우와, 대단하네. 아, 여기가 본론이네. 작업 공간 옆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요. 연작별 작품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도예가 고용석의 작은 박물관인 셈이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 뭐 느낌 좋은데 형태가 지금 전 부분을 잘 보라고 오리지널을. 그거를 유심히 봐. 볼 게 있으면 그리고 뭐 비례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뭐가 크다 작다 뭐 이런 비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든지 그렇지만 이 전 부분이 중요하거든. 이 부분에서 거의 느낌의 전체를 좌우한단 말이야. 요 느낌을 한번 잘 들여다봐.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라고. 샤모트 모래 말이지. 대학에서 도예에 첫 발을 들인 20살 청년은 기특하게도 20년간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승의 눈엔 그간 제자가 겪었을 좌절과 고군분투했을 시간들이 선한데요. 아, 언제 커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제주도 와서 작업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뭐 스승이니까 제일 걱정되기도 했겠지만은 야, 제주도 작업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제일 많았는데 그래도 뭐 잘 살고 있네. 제주도 작가는 제주도 작가스러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제주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주도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도자기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도자기 작업장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에 보리밭이 싹 있고 말이야. 그치? 그래, 하여튼 열심히 하고. 예, 교수님.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는 한 길을 걷습니다. 오랜만에 뵙기도 뵙고 작업실 이렇게 처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조언도 주시고 해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제 부족함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용석 씨는 일주일의 하루를 광주에서 보냅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야, 세연이는?
초보 상태에서 이렇게 긁으면 학생들에게 도예가 고용석은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주는 현장형 스승입니다. 돌로 찍어서 이 질감을 표현하는 걸 한번 알려주셔서 그걸로 무등산을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깎아도 돼요, 이런 걸로. 깎지는 않고 이 날카로운 면만 결국엔 이게 직접 손으로 잡고 써야 되는 그릇이잖아. 그러면 최대한 손에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것도 없고 뭔가 자유롭게 해주는데 큰 틀에서만 이렇게 딱 잡아주시지 뭐 작은 건 막 터치 안 하시고 그냥 기술적인 면 같은 것만 알려주시고. 학생들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도예 전 과정을 함께하는 실습 수업.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일러줍니다. 지금 기물이 바짝 마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물 내부에는 수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한 300도씨 정도까지는 조금 천천히 올려주고.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저도 학생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더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저 또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예가에게 기다림은 숙명이라고 했던가요? 드디어 가마를 열었습니다. 재벌구이까지 대장정을 마친 완성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더니 어느 것 하나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냉정한 평가의 시간입니다. 스스로 내리는 평가이기에 늘 아쉬움이 큰데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들,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사실 저한테는 더 길게 보면 소중한 자산이 되죠. 다랑아리와 씨름 중인 용석 씨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미련 없이 뒤돌아설 법한데 깨진 항아리를 한참 동안 들여다봅니다. 그리곤 차곡차곡 주워 담는데요.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만들었던 항아리가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깼었는데 딱 내가 떨어뜨렸을 때에 나한테 주어져 있는 중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반영돼 있을 거라는 생각. 해체시킨 파편들로 만들어낸 새로운 작품. 통념을 깨는 실험적인 시도였던 거죠. 형성과 파괴, 재형성의 순환 구조를 담아낸 문라이트 연작은 고용석의 화제작이자 그의 대표적인 시리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업실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다시 긴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어디쯤 다다랐을까요? 항상 돌아보면 저는 아쉽고 만들 때는 이게 나의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고 또 다음 작업을 하면 베스트가 또 끼는 아마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적인 도예가 고용석. 그의 여정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There's still a little bit of your taste in my mouth. There's still a little bit of you laced with my doubt. It's still a little hard to say what's going on. There's still